번째 코너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한 번을 가셨건 두 번을 가셨건 또 여행지에서 항상 걱정되는 일들, 뭐 사고라기보다는 어떤 좀 위험했던 또는 재미있었던 또는 황당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은 다 한두 개씩들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행 중 최대 위기를 맞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순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베스트로 뽑는 세 가지만 세 엄선을 가지만. 해봤습니다. 3위는 따라오지 않은 짐입니다. 따라오지 않은 네. 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 그 여행 중에 비행기를 갈아탈 때 네. 짐이 따라오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경유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경우면 좀 장거리 여행이었겠네. 그렇죠. 보통 장거리 여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신혼여행 때 신혼여행. 이 일이 발생했고요. 몇 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전입니다. 아 10년밖에 안 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여행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사건을 겪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짐이 안 와버렸구나. 예, 근데 그거가 하필 또 신혼여행이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예. 신혼여행에서 짐이 안 따라와서 스케줄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가 그 당시 저로서는 굉장히 당연하지. 예, 신혼여행인데 짐이 안 오면.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일단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지역은 뉴질랜드, 제가 최종 목적지는 뉴질랜드고요. 예. 그다음에 호주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그래 근데 한번 이제- 썰을 한번 시작해 예. 보세요. 예. 그래서 시드니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탈 때는 네. 한 반나절 정도 제가 공항 밖으로 나갔다 올 네.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드니 여행을 한 반나절 정도 즐기고 다시 이제 공항으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는 데까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거기서 이제 제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처치까지 이제 가야 되는 구간인데 예. 비행기를 타고 나서 창문을 이제 봤더니 무심결에 예. 그 카트가 짐들을 잔뜩 싣고 비행기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지. 예. 근데 그때 제 눈에 저의 짐이 우연찮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싣고 있구나. 가방이 특이했나? 예. 그래서 싣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뉴질랜드로 도착을 한 거죠. 예. 당연히 실렸겠다 예. 생각하고. 뭐안 실렸다라는 말 자체를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당연하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 무렵에 도착을 했고요. 예. 그리고서 이제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 하나 둘 사람들이 이제 짐을 찾아서 가고 예. 점점 사람 수는 줄어들고 예. 짐도 점점 보이는 짐도 예. 없는 상태에서 이제 캐러스를 막 돌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 짐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늦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느 순간 되니까 짐은 다 싹 사라지고 아내분 옆에 계시고. 예. 그리고서 이제 거의 빈 캐러스만 돌다가 그래도 나오겠지라는 희망을 저는 버리지 않았는데 예.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캐러슬이 멈출 때 그 특유의 기계음이 있거든요. 그렇지. 있어. 툭한, 예, 그래. 그 음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굉장히 절망적인 느낌. 그래서 이제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짐 분실을 신고하는 곳으로 제가 달려갔더니 그쪽에도 뭐 딱히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걔네들 그래. 예. 걔네들 그래서 그래. 그냥 오직 그쪽에서 해준 거라고는 이제 신청서에 예. 뭐 내역을 쓰고 그다음에 숙소로 돌아가서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저는 처음 경험한 거니까 일단 그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예. 그다음에 저의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남들처럼 그냥 한 곳에 머무는 형태의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숙소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 바로 뉴질랜드 남섬에서 이제 남쪽으로 예. 차를 빌려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짐이 이제 오늘 안 오고 내일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짐을 늦게 찾으면 예. 일정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일단은 왔죠. 방법이 없으니까. 신혼여행인데. 예.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진짜 갈아입을 옷도 없고 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은 상태고. 예. 그러니까 저희 그 숙소에 제가 그때 B&B에서 머물렀는데 예. 숙소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제 불쌍하다고 예. 바나나랑 사과 같은 거를 샌드위치, 그거를 이렇게 줬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 날 이제 그 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또 팁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다. 일단은 네가 직접 공항에 가서 찾는 편이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가자. 예. 그래서 차부터 먼저 이제 렌트를 하고 다행히 이제 공항은 멀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걱정을 하지 않고서 이제 공항을 갔죠. 예. 근데 막상 공항을 가면 저희는 이제 다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디다가 그걸 하소연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가 예. 막막한 상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수소문 끝에 일단 항공사 데스크를 갔는데 예. 항공사 데스크에서는 공항에다가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 원래 서로 핑계. 예, 그래서 이제 공항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냐 했더니 뭐 저쪽 어디라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또 거기를 또 갔더니 그쪽에서는 또 항공사에다 얘기를 하지 왜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냐.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멘붕? 아니 멘붕이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쪽에서 너 보고 오라고 너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너는 저쪽에다 얘기하라고 하면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냐. 막 이제 저도 화가 나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네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잠시 머뭇하더니 제가 하도 이제 그 화를 내는 듯한 분위기니까 그럼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또 약간 미덥지가 못해서 또 뒤에서 살짝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가다가 또 한번 슬쩍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뒤에서 봤어요. 봤더니 이제 저쪽에서 저보고 이제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여행이 오르막길이구만 그냥.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 저는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이제 따질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해외를 처음 나가신 분들은 언어도 안 되는 언어가 돼도 사실 난감한 상황인데 언어도 안 되는데 따지기도 힘들고 저쪽에서 협조를 해줘도 쉽지 않은 일인데 협조도 안 되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 나름대로는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기다리는 또 이제 와이프는 약간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렇지. 해외여행 중에 만약에 비행기에서 짐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이 그 현지에 있는 공항 관계자나 이제 항공사 관계자에게 직접 니들끼리 얘기를 해서 찾아내라.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면 일단 비행기를 장거리 노선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짐이 없어질 경우에도 내가 최소한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정도에 써야 될 필수품들은 따로 제가 기내 가방에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는 지금도 지금도 그런 거는 하고 있죠. 그래요. 요거 하면 뭐 좀 팁 아닌 팁이 좀 되겠네요. 그죠? 혹시 모를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뭐 정말 뭐 소중한 그 당연히 그 귀중품은 당연히 이제 그 손에 들고 타시면 되겠고 뭐 행여모를 그런 것 때문에 비상용으로 쓰일 물품들은 뭐 무거운 거 말고 그죠? 가벼운 거 소프트한 거는 뭐 좀 이렇게 직접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라든가 그죠? 카메라네 그런 그런 필수품 그런 건 뭐 팁 아닌 팁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제 파리의 악몽이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사실 더 오래된 제가 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영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 체류. 그렇지. 영국에 사셨었죠. 그렇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유럽 본토에 휴가를 잠깐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랑 기차를 타고서 파리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더 가기 전에 제가 유럽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뭐 벨기에라든가 이탈리아 쪽에 이제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려면 이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깔레에서 뭐 파리까지 들어오는 것까지는 기차로 왔고 거기서 이제 어디를 가든 이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여행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굉장히 오래전 2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차 시간을 다 한 권의 책에 모아놓은 토마스 쿡 타임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유명했지 그 옛날에. 그때는 이제 배낭 여행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필수품처럼 갖고 다니던 책인데 그 타임테이블을 보고서 제가 이제 도착한 역이 이제 파리 북역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갈아타는 기차가 1시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타고 이탈리아를 가면 되겠다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럽의 기차역에는 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발할 기차들이 이제 시간이 뜨는데 제가 1시간 남은 시점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인데도 아직까지도 그 기차가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타임테이블을 이제 뒤적이면서 체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게 책이다 보니까 그 촘촘한 그 칸이 그 책 가운데 굴곡진 부분에서 제가 한 칸을 밑에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이게 가이드북에 카메라에 있으니까 책이 이렇게 가이드북이 있어. 근데 여기 접힌 부분이 그걸 못 본 거야. 완전히 페이지가 이제 다 칸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 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거든요. 두껍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좀 조심하게 한다고 꺾어질까봐. 그러다 보니까 대충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굴곡진 데서 칸이 이제 한 칸이 어긋난 거죠.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그런 일은 그런 없겠다.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언제든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항상 뭐든지 조금 방심하지 말고 잘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은 똑같습니다. 자, 어때? 여기까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역이 북역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제 리용역이었어요. 리용역을 거기서부터 뭐 한 4,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를 30분 안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파리는 제가 이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고 그냥 지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다 유로화로 통일됐지만 그때는 이제 나라별로 통화가 다 다를 때였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프랑이고 뭐 이탈리아는 리라고 독일은 또 뭐 도이치마르크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환전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철이나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0분 안에 저기 옆에 역까지 걸어갈 수 있나 제가 지도를 옆에 있는 지도를 보고서 자세히 보니 뭐 그럭저럭 갈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걷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부지런히 걸어서 이제 가는데 막상 이제 가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기보다 이제 길도 좀 헷갈리고 지도상으로는 그냥 일자로 쭉 가면 되는 부분인데 가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멀고 그래서 이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가듯이 해서 갔더니 겨우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그 기차는 떠난 지 몇 분 상간에 바로 떠난 상황이었고요. 공항의 이별이 아니라 파리역의 이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한데 하면서 여기서 잘 수는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타임테이블을 뒤적여서 그래도 혹시 다른 데라도 좋으니까 제가 가려던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좋으니까 밤차만 있어라. 그래서 밤차를 찾아봤더니 다행히 하나가 딱 발견된 거예요. 보니까 암스테르담을 야간 열차가 하나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덜란드. 그래서 그럼 이걸로 가서 먼저 벨기에부터 들렸다가 가자. 다행이다 싶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이거는 또 반대로 리옹역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있었던 파리 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이제는 환전을 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환전소를 바로 옆에 있는 환전소를 갔더니 마침 또 이제 마감 시간이라서 환전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뭐 빌고 사정을 해도 그렇지. 걔네들도 안 해줘. 그 친구들은 자기 시간 끝나면 칼같이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던 이제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대충 보니까 한 20달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서 밖에 나가 택시 승강장에 가서 저기 지금 파리 북역으로 갈 수 있냐 했더니 다행히 택시 기사께서 좋다 해가지고 이제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게 바로 또 가면 괜찮았는데 가다 보니까 밤인데도 왜 이렇게 막히는지. 파리에 밤에? 파리 밤이 저녁 시간도 아니고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시내 파리 시내. 그 4km를 가는데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이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슬금슬금 딴 생각이 또 피어오르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급할 땐 몰랐는데 20달러 요 거리를 20달러를 주긴 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장꾀를 한번 부려봤죠 제가. 아까는 몰랐는데 한 14, 5달러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냐. 그때 당연히 이 아저씨는 이제 간파를 했겠죠. 그건 안 된다.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마침 제가 이제 피고 조금 폈던 담배가 있었어요. 근데 또 여기가 이제 이 나라가 담배값이 비싸다 보니까 제가 이 담배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담배로는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지라는 돈을 담배로. 그렇죠. 모자라는 금액을 담배로 어떻게 해서 안 될까요? 왜냐면 저는 담배를 많이 안 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 아저씨가 이제 저는 기대를 안 하고 물어봤는데 또 의외로 무슨 담배냐고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유명한 당시 디스라는 담배였는데. 야 그때 이 모카 커피가 있었으면 더 잘 먹혔을 것 같다. 커피도 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무튼 이 디스라는 담배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유명한 담배다. 그랬더니 한번 펴보자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를 굳이 또 불까지 붙여줬죠. 그랬더니 한번 두어 번 이제 빨아보더니 괜찮다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때우고 도착했더니 딱 5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겨우 이제 기차를 탈 수 있었죠. 야, 그런 일이 있네. 또 담배를 걔네들이 더나 프랑스면 이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또 그걸로 갔네. 그쪽은 이제 담배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지, 그때도 비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 사건 이후로는 담배가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그렇겠다. 지금도 예. 그럴 수 있겠다. 예, 비싸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맞아, 이게 맞아. 본인이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맞아. 여행 때는 이제 뭐 뇌물이나 아니면 맞아. 기념품이든 굉장히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담배를. 그럴 수